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신화의 사적인 이야기 세신사 박준용 세무사입니다. 이번 편은 저번 편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강의 형태의 컨텐츠일 텐데요. 저번 주제는 부가가치세였고요. 이번 주제는 인건비 원천징수 편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저번에 주기가 짧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좀 큰 편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인건비 원천징수는 매달 일어납니다. 매달 일어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왜 내야 되는지 모르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이 의미와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이렇게 신고된다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원천징수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도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원천징수라는 거에 대해 매번 겪고 있으실 겁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원천징수에 대한 의미를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또 프리랜서 분들은 3.3%라는 원천징수 세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를 왜 해야 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천징수를 먼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 드리는 방법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 가지의 효과가 있는데요. 각각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사업자,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죠. 보통 인건비를 지급한 이 사업자는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적격 증빙으로 사업상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꼭 거쳐야 된다. 두 번째로, 지급을 받는 자, 즉 소득자는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미리 납부하면서 내 소득이다 라고 증빙을 할 수 있는 이 증빙 자료로서 활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돈을 받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자, 즉 사업자의 정규증빙으로 사업상 비용을 인정시켜주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자의 소득 재원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8가지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입니다. 뭐 다들 아시죠?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되는 소득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원천징수를 하느냐? 우리나라에는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은 되게 복잡하게 나올 텐데요. 이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고,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는 그 항목 자체가 이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 규정을 한 소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신 3.3% 원천징수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세율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100만 원을 지급할 때 33,000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품에 당첨됐을 때, 로또에 당첨됐을 때 받는 소득인데요. 이 소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2% 원천징수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1급 혹은 시간급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뜻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15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고 15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소득, 즉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받는 소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공제를 적용한 후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단일 세율은 아니고 근로소득 세율에 비해서 굉장히 세율이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어려운 내용을 쉽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신고가 되고 국가에 납부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급여입니다. 근로소득이죠. A 사업장에서 근로자 B에게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건 물론 세전급여인데요.
원천 징수 후에 약 47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 원래 뭐 4대 보험도 있고 세금도 있을 텐데 저희가 세금만 고려했을 때 470만 원 수령한다라고 쳤으면 A 사업장은 이 차액인 22만 원을 사업장 귀속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22만 원을 국가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자는 이 22만 원이 날아간 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서 내가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이 근로자 B는 소득세, 본인이 1년 동안 받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한 후에 이 22만 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야 될 확정된 세액보다 미리 냈던 세금이 많다 하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는 거고요. 아니면 그게 더 적다라고 하게 되면 토해낸다고 표현을 하죠. 연말정산 때 납부할 세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두 번째로 사업소득 한번 볼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C에게 사업소득 100만 원을 지급했을 때는 3.3% 단일 세율로 원천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만 7천 원을 수령하게 되고 요 3만 3천 원도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처리가 된다. 프리랜서 C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겠죠. 그때 1년 동안의 본인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텐데 이때 33,000원이 기납부세액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기타 소득 한번 볼까요? A 사업장에서 회사 행사에서 경품 행사를 했는데 소비자 D에게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가 경품 내역 볼 때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는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득자 D는 경품 수령 후에 제세부금 공과금은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22%인 11만 원을 A 사업장한테 주고 A 사업장은 이 11만 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신고 납부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요,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이라고 써져 있는데 금액이 많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떼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무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또 신고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관심 없으시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소득별로 이렇게 내가 지급한 금액과 소득세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의 매달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고서 자체를 국세청에 접수를 하고 납부서를 뽑아서 납세자에게 전달을 하고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그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가산세도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납세자 중에 내가 인건비 지급했는데 뭐 비용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가산세도 발생이 될 수 있고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건비 지급과 원천징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매월 그리고 내가 소득을 받을 때 매번 이루어지는 이 원천징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 적격 증빙을 인정받고 사업상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소득 재원을 파악하고 사업자의 사업상 비용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절차다. 그래서 세금적으로는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사업하는데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도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저희 새신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신화의 사적인 이야기 새신사 박준용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